자, 그러면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스파인 버튼을 눌러서 import data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방금 전에 생성한 JSON 파일, 헐크 JSON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든 JSON 파일은 여기 있네요. 오픈을 눌러주시고 스케일은 그대로 하고 뉴 프로젝트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칼란더 이름은 헐크로만 만들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새롭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를 세이브 할 필요는 없겠죠. 아니면 아까 제 뉴 프로젝트 아니고 그냥 진행했으면 여기에다가 바로 들어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 뉴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으니까 디스카드 체인저라고 해놓고 불러오시면 돼요. 자, 저희가 만든 포토샵에서 만든 리소스를 지금 스파인 툴로 불러왔죠. 그리고 저번 주에 진행했던 내용들은 메쉬를 만들고 그 다음에 IK를 만들고 뭐 바인딩을 하고 이런 부분이었죠. 이번에는 이 헐크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염두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메쉬를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바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는 애니메이션 작업까지 하는 내용들을 쭉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루트 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다 로드가 되면서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다들 바인딩이 되어 있는 거죠. 페어런치 되어 있는 거죠. 정확히는. 루트 쪽에서부터 이제 본을 심을 예정인데요. 자, 우선은 이미지는 저희가 특별히 이미지가 클릭이 되지 않게끔 한 상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여기서 보면은 이펙트 같은 경우에 지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펙트를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작업을 하는데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도 꺼줄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루트에서부터 이제 뼈를 심으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자, 코어에서부터 뼈를 이어서 쭉 올리도록 할게요. 허리뼈 같은 경우에 한 3개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리랑 가슴뼈의 위치를 확인을 해서 그 정도까지의 뼈를 만들어 줄게요. 한 3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가슴뼈를 쭉 하고 올려주고, 그 다음에 목뼈랑 얼굴이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의 회전축을 보면은 뒤통수 쪽, 이쪽이죠. 그래서 목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네, 턱 끝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기 턱의 중간 정도까지 오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 이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머리의 회전축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뼈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다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나 이럴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뼈를 잘 심어야 되긴 하지만 2D 이미지를 일종의 트릭을 써서 3D 효과를 주는 2.5D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표현이 된다는 점들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에요. 그럼 다시 네이밍을 해야겠죠. 지금 스파인 쪽, 척추, 체스트, 그다음에 넥
헤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킬게요. 스파인 01 첫 번째 뼈죠. 그리고 스파인 02 두 번째 척추뼈, 스파인 03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체스트 가슴뼈, 그리고 목뼈 넥, 그리고 마지막 헤드 이런 식으로 코어에서 내려오는 단계별로 뼈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팔을 연결을 할 예정인데, 팔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연결하냐면, 우선 오른쪽, 이 캐릭터의 오른쪽 팔부터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 있네요. 오른쪽 팔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오른쪽 팔이랑 그 다음에 손가락 부분. 그럼 이 팔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체스트에서 바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체스트에서 바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3D에서 리깅을 했던 친구들은 조금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어깨를 약간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이런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하면 팔만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팔을 잡아서 당겨줄 수 있는 쇄골 부분이 연결이 돼 있어야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어깨를 들썩들썩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스트 부분에서 이 쇄골을 먼저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쇄골은 체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줍시다. 이 정도. 그리고 어깨에서 팔 쪽으로 내려오는 뼈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팔꿈치에서 다시 손으로 내려오는 또 뼈, 하박에 해당되는 뼈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뼈에서 손에 해당되는 뼈를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줄게요. 이 손에 해당되는 뼈가 결국에는 손가락들이 이쪽에 붙겠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면, 여기서 엄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 손에 해당되는 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연결되고, 또 관절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얘가 어느 쪽에 있냐면 지금 체스트 2번 쪽에 있겠죠. 그래서 체스트가 여기 쇄골에서부터 이쪽까지 체스트 8번까지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연결돼요. 손가락까지. 그래서 체스트, 그 다음에 얘는 쇄골, 클레바이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이 캐릭터의 오른쪽이기 때문에 대문자 R을 집어넣어 줄게요. 그리고 암, 그 다음에 어퍼, 그 다음에 R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언더죠. 언더 만들어주고, 그리고 얘는 핸드 R, 그리고 핑거 같은 경우에 핸드 안에다가 넣읍시다. 핑거 01로 할게요. 첫 번째 손가락에 첫 번째 관절 이런 식으로 할게요. 네이밍은 여러분들이 편한 네이밍을 쓰시면 돼요. 대신 한글로 쓰는 것보다는 아마 영문으로 쓰는 게 나중에 뭐 유니티나 다른 소프트웨어들이랑 왔다 갔다 할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파인 상태에서 뭐 동영상 형태로 익스포트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될지 정확하게 판단을 지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임 엔진이나 이런 쪽에 작업을 해야 된다면 이 모든 네이밍을 영문으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쯤에 얘네를 지금 한 통으로 만들었었죠. 이 새끼 손가락,
제외하고 이 가운데를 한 통으로 만들었는데 우선 새끼손가락부터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핸드 쪽에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하나, 두 개만 할게요. 어떻게 보면 세 개의 관절이 있긴 한데 얘를 쫙 핀다든지 뒤집을 일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순화 시켜서 뼈를 3개짜리지만 2개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손가락이 추가가 되고 여기서 보면은 얘는 5번째 손가락이죠. 물론 제가 5개의 뼈를 다 만들어 줄 건 아니지만 그래도 5번째 손가락이니까 5번이라고 해줍시다. 그리고 뼈 2개만 썼고 다시 핸드 쪽을 선택을 해서 다시 뼈를 그려줘야 돼요. 언제나 어떻게 보면 페어런츠 부모가 되는 그 뼈에서 차일드 자식이 되는 뼈를 그려야 됩니다. 안 그러고 예를 들면 지금 새끼 손가락 그린 후에 다시 손가락을 그리게 되면 당연히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가 않고 이 2번째 손가락이 여기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핸드 이제 페어런츠 부모가 되는 뼈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다시 차일드를 그려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많이 움직일 건 아니기 때문에 뼈를 하나만 그려줄게요. 그리고 다시 핸드 뼈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뼈를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그릴게요. 그럼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핸드 뼈에 모든 애들이 빨간색으로 종속되어 있는 게 보이죠? 자세히 보면 이 뼈가 이쪽에 종속되고 이 뼈가 이 뼈에 종속되고 이 뼈도 이쪽에 종속되고 여기도 동시에 여기도 여기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2번째에 해당되는 뼈고 손가락 뼈고 그래서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만 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3번째랑 4번째가 같이 있죠. 그래서 그냥 3번째 뼈 해서 만들어 줄게요. 얘를 뭐 3번째 뼈 하나 만들고 4번째 뼈도 만들고 이미지도 다 나누고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얘 같은 경우에 뭐 손가락 완전히 핀다든지 그런 애니메이션을 줄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른쪽 뼈를 만들었기 때문에 팔 뼈를 만들었기 때문에 왼쪽 뼈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왼쪽 뼈가 나와야 되니까 다시 체스트 쪽에서 쇄골이 나오고 팔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쇄골을 체스트 쪽에서 이렇게 쭉 빼줄게요. 그리고 팔뼈를 다시 연결을 시켜주고 팔꿈치를 기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간쯤 그래서 팔꿈치 쪽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간 다시 이쪽으로 손목 쪽으로 쭉 뺄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손목에서 그 손에 해당되는 뼈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엄지를 제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면 이 2번째 손가락에 뼈를 한번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 정도에 와서 여기서 내려오고 이렇게 뼈 3개를 박아줄게요.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2D 그림을 3D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나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얘네들의 위치를 어느 정도 잘 뼈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맞춰야 이 캐릭터가 이 이미지가 움직였을 때 그 뼈가 회전하는 축 이런 것들이 잘못 표현돼 가지고 어색하게 표현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치 이런 것들을 꼭 염두를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손에 해당되는 뼈에 넘어와서 이번에는 이쪽에 뼈를 심어주도록 할게요. 이쪽 같은 경우 얘가 이미지가 하나로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손가락을 펼치거나 이러려고 한 작업이 아니에요. 손가락을 펼칠 거였으면 얘를 나눠줬겠죠. 최소한
그런데 얘는 붙였다는 거는 얘는 그렇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뼈에서 뭐 하나 정도만 내려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뼈를 선택하고 얘를 해서 하나를 더 내려줄게요. 그래서 얘는 살짝살짝만 조금 꾸물꾸물 거리면서 뭔가 떨어져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정도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손뼈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첫 번째 손가락 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 정도쯤에서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뼈의 위치를 이 정도에서 잡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내려줄게요. 그리고 엄지 같은 경우에서도 얘에서 위치를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리고 셋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얘는 이 엄지 뼈의 제일 끝단이 움직일수록 많이 벌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개를 집어 넣습니다. 다시 어느 정도 작업을 했으니까 이제는 네이밍을 다시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네이밍을 한번 줘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체스트 1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바이클 그 다음에 L 이 캐릭터의 왼쪽이니까 L을 해놓고 여기서 쭉 뼈에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트에 보면 이렇게 하나로 일종의 폴더가 접혀 있죠. 걔를 한 번에 펼치고 싶으면 얘에서 우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그럼 다시 arm upper 그 다음에 L 이렇게 해서 상방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언더 하박을 만들고요. 그리고 핸드 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손가락 뼈죠. 이젠 그래서 핸드 핑거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손가락이 되겠네요. 세 번째 손가락에 첫 번째 뼈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L 왼쪽에 해당되니까 L까지 붙입시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뼈 얘를 해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뼈죠. 두 번째 손가락에 첫 번째 뼈 그리고 두 번째 뼈 그 다음에 세 번째 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네 번째 뼈죠. 그 다음에 얘는 새끼손가락 다섯 번째 뼈 그리고 엄지 첫 번째 뼈 첫 번째 손가락의 첫 번째 뼈 네, 이렇게 세 번째 뼈 이런 식으로 뼈를 심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뼈가 어떻게 심어진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얼굴에 뭐 턱이랑 눈 쪽, 그 다음에 헤어 쪽 부분에 뼈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 부위마다 그 메쉬로 만들어 가지고 바인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어느 쪽부터 시작해도 크게 문제는 없긴 한데 봅시다. 팔 쪽 부위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선택을 한 후에 메쉬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고
에딕트 메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에딕트 메쉬로 들어간 후에 디폼드를 눌러서 이 오브젝트만 보이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껐다 꼈다 하면서 그 버텍스나 아니면은 뭐 엣지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 이렇게 지금 이 이미지를 사각형을 두르고 있는 형태로 지금 기본 메쉬가 만들어졌는데, 얘를 이 오브젝트 이 팔의 하박에 딱 맞게끔 외곽 라인의 경계 엣지를 아웃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웃라인을 만들 때는 이런 그 타폴로지, 기본적인 이 형태에 따른 타폴로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관절 부분은 엣지가 관절 부분은 이렇게 엣지가 3개가 있어야겠죠, 최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절에다가는 이런 그 버텍스를 3개를 가지고 엣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단 얘기는 결국에는 이런 데도 동일하겠죠. 여기도 근데 여기서는 하나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뼈를 어차피 하나씩만 움직이게 해놨죠. 하나씩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을 나눠봤자 얘는 이쪽에서 구부리거나 펼치거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여기서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3개를 갖고 있으면 되고, 여기에 3개, 그리고 여기에 3개, 여기 3개, 3개, 그 다음에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뼈의 위치,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에 맞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3개, 뭐 이런 뭐 최소한 3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여기 이 감싸고 있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중간에 엣지가, 버텍스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중간을 잡아주고 있어야 되고, 외곽에도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점들이 위치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버텍스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버텍스가 결국에는 외곽 라인도 그렇지만 이 중간에 있는 애가 애니메이션 키를 가질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렇게 작업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일 때 이 외곽 쪽에 이 엣지를 유지를 하고 살려주고 싶으면 여기에 어느 정도는 하나를 더 심어 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개의 버텍스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이 좀 더 정교하게, 아니면 내부적인 이런 밀림이나 이런 것들 2.5D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경계를 살리는 버텍스들을 위치를 시켜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분에 그런 식으로 다 늘릴 필요는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아주 어떻게 보면 모든 엣지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칼처럼 맞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버텍스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버텍스만 이용해서 만들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관절 부분은 당연히 위아래로 하나씩 더 추가해서 이 관절이 움직였을 때 얘가 5대 5라면 얘는 이쪽 뼈가 7, 이쪽 뼈가 3, 그리고 얘는 반대로 3대 7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밴딩이 될 수 있게끔 구부러질 수 있게끔 구성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엣지가 있다면 여기는 7대 3, 5대 5, 여기는 다시 3대 7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돼요. 물론 얘는 정확하게 뭐 7대 3, 3대 7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정확하게 뭐 아주 예쁘게 밴딩이 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쪽은 예를 들면 여기가 8대 1인 경우도 있고 어떤 쪽은 8대 2, 9대 1 이런 식으로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대신 이쪽이 더 많은 값을 갖고 있다. 왜냐면 이쪽 뼈랑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계산해서 계속 돌려가면서 형태가 정확하게 만들어지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팔을 한번 타폴로지를 이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팔 부분에 타폴로지를 한번 메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엣지를 전체 외곽을 만들 수 있는 엣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작업창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이 저 같은 경우에 세 개로 나눠지게끔 기본 구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도 다 3개씩. 그래서 이 세 번째 손가락 기준으로서 중간에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큼직큼직하게 형태를 따라가셔도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근육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양을 만드시면 되겠죠. 이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관절이었기 때문에 그 관절 부분은 뭐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 왔을 때 다 닫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세부적인 형태를 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폰트를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할 그 오브젝트 메쉬만 보이게끔 해주시면 되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점을 추가를 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얘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디파이 상태에서는 클릭을 하면 얘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그 투박하게 만들어져도 나중에 충분히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점을 추가시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를 넣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엣지를 당겨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점을 클릭을 해서 추가를 시켜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점을 추가를 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2개 놓고 3개째 여기서 이쪽으로 많이 모이게 되는데 얘가 3개로 모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중간에 추가를 해주고 얘도 위치를 좀 수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점을 추가하고 위치를 옮겨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3개의 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3개의 점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이 엄지가 이제는 밴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도 관절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정도의 중간점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를 해주고 이쪽에서도 올려주고 붙여주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쭉 당겨서 이쪽 부분에 만들어주고 얘는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얘들의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서 여기서 크리에이트 눌러서 여기도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크리에이트를 해서 중간에다가 하나씩 잡아주는 면을 추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웨이트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형태를 만들 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쪽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는 정확한 형태가 나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가 붙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기. 왜냐면 얘는 뭐 크게까지 움직이는 그런 손가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뭐 자연스럽게 밴딩 될 필요는 없겠죠. 여기만 조금 펼쳐지면 돼서. 대신 여기 중간 하나를 잡아주면 너무 딸려 들어가는 것들을 조금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타폴로지를 형태를 맞춰서 기본적인 구성을 하고 얘를 디폼들을 이렇게 클릭을 몇 번 해보면 약간 텍스처가 밀린 것처럼 이미지가 좀 늘어지는 것들이나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경향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얘네들을 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냐면 여기 Generate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일종의 잘못 이제 분배가 되어 있는 UV로 치면 UV가 좁은 부분이나 아니면 넓은 부분 이것들을 다시 계산해서 적정한 위치에 버텍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이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보이죠. 그 이유는 여기 아까 없었던
버텍스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얘가 다시 정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점들이 있다 이러면 얘를 delete 명령을 이용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여기도 저희가 추가로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고, 그리고 여기가 꼼꼼히 하나하나 훑어보고,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서 엣지를 이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어주고, 그리고 여기도 원하지 않은 곳에 선이 있거나 그러면 버텍스를 지워서 얘들을 없애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선이 추가가 돼야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여기로 연결된 게 더 좋고요. 하나하나를 좀 찾아 나가야 돼요. 엣지로 굳이 만들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엣지로도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타폴로지 구조 보는데도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엣지로 좀 이렇게 주요 위치들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이상이 없으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이쪽 팔목 쪽에 선이 하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하고, 모디파이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추가로 그 엣지를 버텍스나 엣지를 추가를 해주고, 필요 없는 부분에 버텍스나 엣지를 딜리트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나중에 수정을 할 때. 그래서 모디파이로 얘네들의 위치를 옮기게 되면 UV에서 UV를 옮기는 거랑 동일하게 계속 텍스처가 밀리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얘는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된 팔쪽이죠. 그래서 이 엄지도 이 앞에 첫 번째 엄지
이런 그 손가락들도 이런 형태로 계속 수정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킵니다. 자,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몸통이나 팔, 코, 머리카락 이런 애들의 그 타폴로지를 찾아서 메쉬를 만든 이미지 참고 자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얼굴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몸통도 그렇고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서 작업을 이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좀처럼 타폴로지를 만들고 본을 심고 그 다음에 메쉬의 버텍스에 애니메이션을 주면서 본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이런 형태로 정지되어 있는 2D 이미지지만 꼭 3D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서 저희가 15주차 보강 수업이 없긴 한데 제가 이 관련된 내용들을 연속해서 15주차 강의 내용에도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러스트를 지금 리깅을 하고 있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과제 제출한 내용들을 보니까 약간씩 그 이중에 리깅 데모한 그 작업물들, 영상물들을 봤더니 약간씩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한쪽이 움직이는데 한쪽은 뭐 뿌리 쪽, 머리카락의 뿌리 쪽은 고정이 너무 확실하게 되어 있고 끝에만 팔랑팔랑 움직인다든지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표현 안 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재작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 학습 과제로 그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데모 그 리깅 데모 영상을 저번에는 그냥 한 30초 이 정도 움직이는 것들만 봤는데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고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좀 내용을 첨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모 영상을 만들면서 리깅 데모 영상을 만들면서 거기에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작업을 했다. 또는 이쪽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용을 담아서 영상을 제작을 해주시고 업로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제가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15주차에 해당되는 보강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제를 기반으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어서 업로드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뭐 출석이나 뭐 과제나 이런 것들이랑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보강이 있는 그런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15주차에 대한 학습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 전체 평가나 이런 것이 중요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끝까지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 실습 예제를 따라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7월 6일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7월 6일이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기말 과제를 제출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일러스트로 작업하고 있는 지금 현재 리깅하고 있죠. 그 리깅하고 있는 내용들을 15주차 보강 내용에서는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그 15주차의 내용을 듣고 애니메이션 키 작업까지 해서 그 mp4 파일로 동영상 형태로 스파인 툴에서 익스포트 하는 것까지 작업을 마무리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말고사 기말 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공지를 다시 올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여러분들은 이 헐크 이 샘플 예제 같은 경우에는 과제로 제출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본을 심고 저처럼 타폴로지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있을 바인딩이랑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그 뼈대를 이용한 애니메이션과 그 다음에 메쉬의 버텍스를 움직여서 2.5D 형 느낌을 내주는 그 애니메이션까지 내용을 듣고 계속 이어서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스파인 작업을 할 때 앞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제가 이 강좌 같은 경우에 지금 어쩌다 보니까 2번 재촬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업로드가 됐어야 되는데 다시 재촬영하고 다시 인코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저녁 늦게 3차 시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지금 업로드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아마 6월 16일 화요일이죠. 그때 오전에는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3차시까지 수업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15주차, 그러니까 다음 주죠. 6월 23일, 그때 15주차에 해당되는 보강 기간이긴 한데, 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는 보강이 없습니다. 6월 22일 보강이 없지만 제가 이 내용의 뒷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그 작업하는 과정을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수업을 따라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도 다들 고생했고, 이젠 정말 따지면은 저희가 보강이 없기 때문에 정규 수업으로는 이번 주가 딱 마지막이고, 여러분들이 기말 과제로만 7월 6일 날 제출하면 되는데, 이번 학기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끝까지 들어서 일종의 그 스파인 툴을 다들 어느 정도는 다 잘 다루고 나중에는 저보다 더 자유롭게 잘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추가적인 수업 영상들은 추가적으로 업로드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이 했고, 제가 기말 과제 같은 경우에는 공지를 따로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보강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